음악계의 판도를 알 수 있는 빌보드 차트. 이 중 소셜 50 차트에 한국 아이돌 그룹이 다수 랭킹돼 있습니다. 연일 전 세계 매체에서 거론되는 K-팝. 지난해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서 K-팝이 언급된 건 모두 53억 건으로 그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형화된 K-팝 시스템과 팬덤으로만 형성된 인기 등 음악 비평가 사이에선 K-팝의 한계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이돌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까지 벌어지면서 K-팝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장에 부는 K-팝 열풍의 배경, K-팝의 강점, 그리고 한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년째 이제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 이제 BTS로 알려져 있는데 BTS가 미국 3대 음악 이제 시상식에서 모두 거론될 만큼 이제 K-팝의 음악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K-팝이 단순 신드롬이 아닌 하나의 이제 장르로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미국 내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지난해 5월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음반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3달 만에 또다시 1위에 올리면서 한국 대중음악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한 해에 2번 이상 이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렸던 가수들은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비틀즈 등 대단한 이름들이죠. 이런 유명인들과 방탄소년단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그렇다면 BTS가 이렇게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던 비결, 무엇이 있나요? 바로 ARMY라고 하는 팬덤인데요. BTS의 성공 요인을 두고 이 소셜미디어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고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소셜미디어를 폭발적으로 이용하면서 BTS가 미국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트위터의 경우 이 BTS의 리트윗,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한 트윗 건수는 5억 건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빌보드 음악상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이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소셜미디어와 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능동적 팬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이 K-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소셜미디어와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이런 액티브한 팬 기반이 오늘날의 이제 K-팝을 있게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네. K-팝 청취율은 2015년 이후에 매년 약 65%씩 증가했습니다. 네. 애플 뮤직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지난해 대비 86%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미국 인터넷 라디오 플랫폼인 판도라 뮤직 등에서도 K-팝 그룹 방송의 시청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BTS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도 바로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 굉장히 큰 열풍이 되고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이제 비교했을 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2012년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정말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했던 질문들이 뭐 Do you know 김치, 뭐 Do you know 불고기 네. 이런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12년 이후로는 강남 스타일을 아냐로 질문 빈도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과 이 BTS의 인기 요소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스타일은 독특한 뮤직비디오와 노래 자체의 중독성, 그리고 재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방탄소년단은 노래도 노래지만 이 방탄소년단 캐릭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다들 뭐 춤도 잘 추고 스타일도 좋고 하다 보니 젊은 여성층들이 더 열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유니버셜 뮤직의 한인 프로듀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Psy was basically, haha, funny foreign Asian guy, haha. I don't understand this, but this is funny. Psy was a joke, okay? Psy, you know, and I say this as a Korean, I hated Psy going viral. America can't deny how big K-pop is anymore. You know? I think there's a lot of debate about whether or not BTS is like the best K-pop band of all time.
You know, everyone has different preferences. You know, some people like BTS the most. Some people like this band the most. Some people like that band the most. But it's about the timing. It's about the timing. And I think BTS is the first act where they have ushered in this era where it's basically like, it's not funny anymore. 맞습니다. 사실 싸이가 미국에서 유명해졌을 당시에 물론 싸이가 K-팝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단순히 웃음거리가 됐다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이 이런 K-팝의 인기와 이미지를 바꾸는데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프로듀서는 또 이 BTS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K-팝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에는 뭐 또 아시아 무리들이 나왔네. 네. 저 특이한 뮤직비디오 좀 봐. 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지 K-팝을 듣고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문화를 즐긴다고 생각하는 주류들의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걱정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 이후에는 이런 평가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웃음거리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저스틴 비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이돌 그룹으로서 인정받았다는 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K-팝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사실 K-팝의 도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시는 원더걸스와 보아, 그리고 세븐, 비, 소녀시대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이 미국 음악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네. 2009년에 보아와 원더걸스가 빌보드 200 앨범 차트와 핫 100 인기 싱글 차트에서 이름을 올린 최초의 K-팝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짝 주목받고 이게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 BTS의 미국 성공으로 인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빌보드 소셜 50 차트를 보시면 방탄소년단이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 순위권에 엑소와 갓세븐, NCT, 그리고 몬스타엑스 등 상당수의 한국 아이돌 그룹이 랭킹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데요. 네, 그렇죠. 닐슨 뮤직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한국 음악 소비는 2배로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북미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TV에 노출되는 횟수도 많아졌고요. BTS의 경우에도 지미 키멜 쇼나 다양한 쇼에 출연을 했고 SM 소속의 가수인 NCT도 지난해 애플뮤직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인 업넥스트에 초대되어서 미국 데뷔를 마쳤습니다. 당시 애플뮤직의 비츠원 라디오의 한 쇼에 NCT가 초대되어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NCT 127 and some of their contemporaries have in the last few years just established themselves as just a phenomenal performance group, working with great writers and just getting incredible pop songs out. Watching the way their music is reaching fans and the kind of passion and engagement that fans are showing towards them, you know, it's a phenomenon. And as long as I've been in love with music, I'm drawn to phenomenons. I'm drawn to things that grab people's attention. I think streaming has most certainly contributed to, you know, the rise and the popularity of music from all over the world. I mean, we're seeing Korean K-pop to some degree. You know, if you can put it on a platform that reaches the world, and it's not just in its own environment, and then there are people who decide when it gets released and how it gets released. It's like, no, let's put it out all arou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and let's see what connects and see how the people feel. It's a very, very direct way to find out what is exciting and what isn't. 이렇게 미국 진출 성공한 아이돌 그룹의 특징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이제 멤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만큼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도 리더 RM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주류 인터뷰에도 거리낌 없이 응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요즘 아이돌 그룹에는 교포 출신의 멤버들이 꼭 한 명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게 또한 소속사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 글로벌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사실 정형화된 그룹 양성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뮤지션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비춰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하겠지만요. 소속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어떤 틀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지금은 그 프레임을 조금씩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돌을 거쳐서 미국에서 진짜 뭔가 해보겠다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요. 네. 소녀시대 티파니의 경우에 지난해 6월에 미국에서 자신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네.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에이전시 중 하나인 패러다임 탤런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고 활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메인스트림과 부딪히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더 폭넓은 활동을 위해 연기 수업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정말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필요가 보이는데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좋은 것이 아닌 음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반 대중의 K-팝에 대한 호기심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과 이 미국 아티스트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기존에는 디지털이나 소셜미디어 상에서 특정인들, 그러니까 팬덤에 의해 그 인기가 입증이 되었다면 이제는 대중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각 문화권에서 직접 제작돼 유통되는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 아이돌 그룹 이제 빅뱅의 멤버 승리로 시작으로 일명 버닝썬 스캔들이 있는데요. K-팝이 인정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메인스트림에서는 지금 이 스캔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사건이 빅뱅 멤버 승리가 소유주로 알려진 버닝썬 클럽에서 벌어진 마약 성폭력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네. AP 등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어떤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대처 등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분명히 K-팝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맞지만 이걸 굳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기획사에서도 소속 가수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is potentially impactful to the industry because the fan base is young. And the parents play a big role in the ability of the fan base to follow these groups, and the parents drive them to the concerts, and the parents have to be on board with K-pop fandom. So I think the industry needs to very quickly make it clear, either through a direct or indirect message, that this is not what the industry is about. This is an isolated incident, and that we take our responsibility to the fans and to the parents of the fans very seriously, an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prevent something like this occurring again. And possibly also have some of the major influencers or leaders in K-pop or band members sort of they wouldn't have to comment directly on the incident, but they could make statements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lead a good example for their young fans. Those types of statements. 네, 이렇게 K-팝의 이미지가 조금 깎이긴 했지만 반면 K-팝이 다른 분야로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한국의 유명 기타리스트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한 곡이 음악 차트 10위로 역주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K-팝 제작 시스템을 영미권 팝 음악 프로듀싱에 접목하면서 현지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저희 이번에 그 콜라보레이션은 런던에서 만난 그 리나 런던이라는 어떤 현재 약간 이렇게 재능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기 시작한 약간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머징한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예, 그 아티스트가 K-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저희가 그 아티스트를 어떤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K-팝이라는 어떤 글로벌 현상을 재료 삼아서 그리고 김세왕님과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공원소녀의 레나 이렇게 참여를 시키면서 그 어떤 입소문을 낸 거죠. 네, 그걸 통해서 리나 런던이라는 가수는 영국에서 이제 클럽 차트 10위에 오르면서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상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리고 현지의 레이블들에서도 그 러브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싱글들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준비하고 있고, 일단은 현재 전략상 상업적으로 위치를 점유해 나가야 되는 아이돌 음악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그 현재 그런 어떤 방향을 고수해 나가더라도 또 굉장히 음악적으로 음악성 자체를 용인하는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티스트들이 약간 개별 유닛 활동이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나 아니면 현지의 그 각 뭐 유럽이나 북미마다 그런 레거시로 약간 이렇게 좀 존경받는 아티스트들이랑 그 음악성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들이랑 좀 다양한 장르 안에서 콜라보레이션 같은 활동을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K-팝의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안착되는 게 K-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K-팝의 신선함, 특별함이 세계 시장에서 먹혔다면 이제 단발성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그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 또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가수들이 단순한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는 것, 또 그런 아티스트들의 키우는 소속사들이 이제 해외 음악 시장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K-팝 음악의 위상이 높아지고 계속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한류 문화, 나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개 그룹 또는 개인의 스타성으로 K-팝의 인기를 끌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역시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보도는 화려한 K-팝의 모습이 아닌 그 이면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